확인해볼게요. 옆에 직선, 선분, 반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을 한번 언급을 해줬는데 이게 정말로 적용이 될까 볼게요. 일단 점의 개수는 4개니까 즉 n값은 4가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분 개수와 반직선 개수를 구해야 하니까요. 선분 개수부터 구해볼게요. A 선분 개수는 선분 개수 구하는 게 2분의 얘에다가 1 뺀 거에다가 얘 곱하기였었지. 그러면 1 뺀 게 얼마냐면 3이고요. 여기다가 n개수 4를 곱하면 바로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 즉 A 값은 계산을 해볼게요. 12 나누기 2를 해주셔도 되고 먼저 약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됩니다. 선분은 6개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선분은. 그 다음에 이제 반직선 개수를 B라고 한대요. 반직선은 나누기 2를 안 한 거니까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분의 개수의 2배가 되는 거야. 여기에 넣어도 되는데 그냥 선분 개수의 2배, 그러니까 바로 12 이렇게 해서 구해줘도 된다고.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두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더하면 18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무난하게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공식을 이용해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 있어. 바로 이 76번 같은 유형, 76, 77, 78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3개의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3개는 잘 보시면 한 직선 위에 올려져 있는 점들이 있어. 74, 75는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한 직선 위에 올려져 있는 여러 개, 뭐 3개 이상의 점이 없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3개 이상의 점이 나오는 파트라서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76번을 같이 풀면서 그러면 이거는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나 한번 볼게요. 76번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개수가 적으니까 거의 노가다도 가능하긴 해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제 공식을 이미 배웠으니 이것을 한번 적용해본다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4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 문제에서 서로 다른 직선과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이제 딱 1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A, B, C, D를 지나가는 바로 이 직선 얘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죠. 다른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즉 X값은 1이 되고 이제 서로 다른 선분 개수 구하는 것만 한번 해볼 거예요. 서로 다른 선분 개수. 솔직히 이 문제는 그냥 노가다가 더 편하거든요. 사실 공식 이용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만약에 공식을 이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해보면 노가다 아니고 공식 이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왜냐면 겹치는 성분이 생각보다 없어요. A, B, C, D라서 그 겹치는 성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해보면은. 그러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2분의 점 4개고요. 여기서 빼기 1을 한 거, 즉 4 빼기 1, 3. 그리고 점 4개잖아요, 4. 이렇게 곱해주면 바로 선분의 개수가 나오고 솔직히 6개 정도는 그려봐도 알지 않니? 공식 만약에 까먹었다 해도 A, B, B, C, C, A, C, D 이렇게 3개 나오고 그 다음 2개씩 겹치는 거 A, C, B, D 이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3개 겹치는 A에서 D까지 A, D 이렇게 나오니까 그려보면 6개가 나오긴 해요. 그랬는데 공식을 이용해도 6개가 나오고 그래서 X랑 Y 가지고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 선분 개수 구하는 공식과 그 다음에 직접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숙제하다가 선생님 일부러 반원 형태 남겨놨거든요. 여기 밑에 나오는 반원 형태 요거 뒤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꽤 많이 나오는, 꽤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라서 요건 살짝 남겨놨어요. 직접 먼저 해보게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앞에 기본 도형에 대해서 좀 배웠고 평면 도형, 입체 도형, 교점, 교선 뭐 이런 것들이랑 직선, 선분, 반직선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뭘 배우냐면 중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중점과 수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좋을 것 같아. 9쪽이요. 아니야. 10쪽이요.
10쪽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부분을 좀 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몇 가지 했죠? 괄호 몇 가지 했어요? 괄호 4까지 했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의 거리는 수학적인 거리고요. 그러면 수학적인 거리랑 다른 거랑 뭔 차이가 있나 생각해 볼게. 우리 여기 학원이 있어요. 용산역 어디 있는지 대충 알죠? 아이파크몰 있는 쪽 대충 알죠? 학원에서 여기 앞에 하이브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 한강초가 있고 여기 범죄 용산역이 있어요. 우리 용산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요? 여기 학원에서? 이 나와가지고 한강초 쪽에서 세븐일레븐에서 꺾어가지고 뭐 육교를 건너든 횡단보도 건너든 해가지고 이렇게 가죠. 이게 학원에서 용산역까지 가는 거리인데 수학에서는 이런 것을 거리라고 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던가 차도로 갈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가는데 수학적인 거리는 무조건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야. 그럼 용산역 지점에서 학원 지점까지 가장 짧은 선분으로 연결한 거. 이걸 바로 수학적으로는 학원에서 용산역까지의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점을 멀리 연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두 점을 선분으로 이렇게 곧게 연결한 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점 A와 점 B가 있을 때 이렇게 곧게 연결을 한 요 놈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가 돼요. 따라서 이 그림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 선분 AB의 길이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할 거예요. 구부정하면 안 돼. 무조건 곧게 가는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저 선분의 중점 보이죠? 이 중점은 뭐냐면 가운데 중이고 점, 가운데 있는 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분의 중점이라는 거는 이 선분의 한가운데 있는 점을 선분의 중점이라고 해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분 AB가 있습니다. 여기 한가운데에 점을 올려놓으면 그게 바로 중점이다라는 거야. 요 한가운데에 점을 올려놓으면 그게 바로 중점이고요. 한가운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 선분이 반으로 나눠진다. 반반 나눠진 거의 길이가 같다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가운데라는 뜻을 이용해서 M을 사용합니다. 너희 중학교 할 때 그 중학교도 미들스쿨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가운데라는 뜻하는 그 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중점을 표현해주고요. 그러면 너무 간단하네. 이 중점이라는 거는 선분을 반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여기서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는 같아지고 얘네는
선분 AB의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2분의 1이 돼요. 이제 중점만 지금 다뤘지만 사실 중점 말고 3등분점 이런 것들도 문제에서 나와서 이걸 길이 구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요까지만 일단 천천히 써보세요. 썼어요? 자, 16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6쪽. 쪽에 얘들아 79번 한번 잘 해석해서 풀어볼게요.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구름다리라고 하는데 이 구름다리 그려주면 편해요. 똑같은 것끼리 구름다리 그려서 표시하면 편해요. 79번 16쪽 79번 먼저 도전. 문제 너무 비슷한 거 찾았다. 다른 거. 여기서 이제 슬슬 표시를 좀 안 하면 살짝 어려워지니까 이제 표시를 좀 해보면 좋아요. 막 도형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표시를 안 해도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도 있지만 일단 79번을 같이 볼게요. 79번 문제 보시면요.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천천히 하기 위해서 점 M이 중점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같은 놈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점 N은 요 놈도 중점이야. 성분 MB의 중점이래요. MB의 중점. 그러면 여기 MB도 반으로 나눠지겠지. N이라는 점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시를 좀 했어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들아 저 잘게 조개진 놈, 저 주황 색깔 하나를 만약에 선생님이 길이를 1이라고 쳐볼게. 그럼 이 주황 색깔 1이 되고 그럼 얘들아 노란색은 몇이 돼요 길이가? 주황색 하나가 1이면 노란색은 요거 두 개 합쳐져야 되니까 2가 되죠 길이가. 노란색은 길이가 2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길이를 좀 그냥 대략적으로 숫자로 나타내면 이제 보기를 보고 하기가 편해요. 1번 볼게요. AB, 선분 AB는 선분 NB의 2배다 라고 돼 있는데 AB는 전체 4입니다 길이가. NB는 1이고요. 그러면 2배다? 아니죠. 그래서 1번 옳지 않고요. 자 2번 AM, 선분 AM은 선분 MN의 2배다 라고 했는데 AM은 2고 MN은 1이니까 2배 맞아요. 그래서 2번은 옳습니다. 다음 3번 갈게요. 선분 MN은 선분 AB의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여기 1이고 AB는 4야.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돼야 돼요. 3번 옳지 않고요.
그 다음 4번. 선분 AN은 NB의 3배다. 이거 맞나요? A에서 N까지만 보면은 2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NB는 1이니까 3배 맞아요. 그래서 4번도 옳고요. 5번. AN은 AB의 3분의 2다라고 했는데 선분 AN은 3이고요. 선분 AB는 4예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해야지 저 3이 나오냐면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을 해야 그래야 AN이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관계를 하나 찾아냈고요. 이걸 이제 길이로 나타낸 게 바로 85번인데 8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길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기본 도형이라서 도형의 개념 기초를 잡아나가야 돼서 좀 뭐가 많아. 기본 잡을 게 많아요, 되게. (85번) 했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에서 중점이 누군지 먼저 체크를 할게요. 점 M 중점인데 누구의 중점이냐면 이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이가 같아질 거고 사실 이 길이 같은 거를 미리 계산을 해도 될까? 정확하게 모르죠. 전체가 28이고 AB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점 A는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질 텐데 이것도 얘들아 정확하게 모르지. 그래서 이제 길이를 구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는 1, 2로 했는데 왜냐하면 그 관계만 알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정확한 길이를 알아야죠. 1, 2로 두면은 조금 헷갈려요. 전체가 28cm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노란색으로 길이 같다고 표시한 이것들의 길이를 문자 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길이가 같은 놈들을 문자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식이 하나 완성이 되는데 어떤 식이 완성돼요? A 두 개랑 B 두 개랑 합하면 28cm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2A 더하기 2B, A 두 개, B 두 개를 하면 28cm다라는 식이 하나 생성돼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놈을 구할 거야.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선분 MN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MN이요. 어때? 이 MN은 어때요?
A 하나, B 하나 갖고 있는 놈들이죠. 그래서 A 하나, B 하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 플러스 B란 말이야. 계산은 어떻게 될까 이거? 그렇지. 나눠주면 되지.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A, B의 합은 14. 따라서 MN의 길이는 14cm.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아주 무난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좀 어렵게 생기면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어렵게 생긴 유형이. 자, 도전 한번 해보세요. 도전이에요. 21쪽으로 가봐. 이렇게 나와 이제 118번 같은 형태. 그림이 안 주어지고 너희가 알아서 이제 배치를 잘 해야 돼. 요거 118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려야 쉽습니다. 순서대로 있다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그리고 한번 이제 조건에 따라서 맞춰보세요. 직선을 만들어서 점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요거 상황에 맞게 좀 이제 잘 배치를 해야 돼요. 일단 얘들아 A, B, C, D가 순서대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뒤섞일 일은 없어요. A가 맨 앞에, D가 맨 뒤에 이렇게 놓여질 텐데 B라는 놈이 이 AD라는 성분을 2대3으로 나누고 있어. 왜냐면 성분 AB랑 성분 BD가 2대3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가장 끝쪽에다가 일단 A 하나, D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B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나눠져야 되냐면 2대3으로 나눠져야 돼. 여기 B가 생김으로써 2, 3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약간 이 B가
B쪽 말고 A쪽으로 살짝 쏠리겠지. 2대 3이 되면. 그래서 여기 B쪽으로 살짝, 그러니까 B가 A쪽으로 살짝 쏠려서 여기가 2대 3이 된다라는 그러한 좀 표시만 잠깐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점 하나를 올려놔야 돼. 점 C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 놈은 어디다가 올려야 되냐면 점 B가 AC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점 B가 A랑 C 가운데 있어야 돼. 한가운데. 그럼 C가 대충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니? 이 길이에 맞게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형태여야 되는 거죠. 중점이 되는.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질 테고요. 이 길이가 똑같아질 테고. 그림 살짝 이상한데 그러면 문제에서 AD 전체 길이가 35cm일 때 CD 여기를 구하래요. 여기를. 일단 저기 동그라미 표시한 거 가지고 한번 볼게. 일단 여기 이 부분이 몇 동그라미예요? A에서 B까지가. 선생님 뒤에 뭐라고 표시해놨어? 2동그라미라고 표시해놨죠. 그럼 여기가 2동그라미면 여기도 어디까지? B에서 C까지도 같아. 2동그라미 맞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CD는 몇 동그라미야? 잘 생각해봐. 그치? 요만큼이 3동그라미고 요만큼이 2동그라미면은 나머지 부분은 1동그라미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여기가 1이고 그때 문제에서 A에서 D까지 여기가 35cm라고 했거든요. 근데 A에서 D까지는 얘들아 몇 동그라미야? 싹 다 합쳐봐요. 몇 동그라미예요? 다 합치면 5동그라미지. 그럼 이 5동그라미가 35cm가 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1동그라미, CD 길이니까 1동그라미는 몇 cm냐 요거를 구해야 되거든. 어떻게 될까? 나눠주면 되지. 5분의 1로 나눠주면 7cm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CD 길이 다음과 같이 표현했고 혹시나 높은 친구들 있으면 과정을 좀 정리해 놓으세요. 7cm라는 거 어떻게 나왔는지 그림상으로 그냥 정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일일이 쓰기보다는. 같이 푼 문제는 얘들아 그리고 푼 다음에 이렇게 다 풀어서 채점을 미리 해놓을 거야. 알겠죠? 이제 같이 푼 문제는 풀고 뭐 빨간 펜이나 이런 거, 색연필이나 이런 거 있으면 꺼내서 채점 좀 해놓으세요. 지금까지 같이 푼 거 다 해놓으세요. 다 기억하죠? 같이 본 거 다 표시돼 있죠? 동물원 같이 저러고 있어. 시간 더 줄게요. 요런 문제들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B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직접 그려야 되는 것들. 요런 것들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각으로 넘어갈 거고요. 아마 수직수선 안 들어가고 선생님이 오늘 원래 7시 20분 마무리잖아요. 각하고 막국지각하고 문제 푼 다음에 끝낼 것 같아요. 수직수선은 다음 시간에 갈 것 같고. 근데 여기 내용이 되게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빨리 갈게요. 각도 도형입니다. 각은 뭔가 각을 그려보면은 뭔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맞아. 그래서 도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각도 일종의 도형이에요. 그럼 이 각은 도대체 무슨 도형이냐면 우리 아까 직선, 선분, 반직선 배웠죠. 그 반직선에서 그 반직선이 반만직선인 거잖아.
이 반직선 두 개가 똑같은 점에서 같은 시작점을 가지고 반직선 두 개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야. 그럼 이 두 반직선 사이에 여기 부분이 생기죠. 어떤 뭔가의 부분이 생기죠. 벌어진 정도가. 요걸 바로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다라고 하면 이 벌어진 정도가 바로 그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먼저 뜻을 볼게요. 각. 각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지금 썼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어야 돼. 그냥 두 반직선이 아니라 시작점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 반직선 OA랑 반직선 OB가 있어요. 저걸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제 각이라고 하고, 이제 이 각은 각 AOB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요.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각을 기호로 표현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거예요. 기호로 이렇게 예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각은 이렇게 표현이 돼. 각 AOB 또는 각 BOA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돼요. 각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 각도를 의미하고요. 저기서 저 벌어진 정도를 뜻해요. 뭐 각도 같은 거, 각의 크기 같은 거는 아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 초등학생 때 썼던 거 복습입니다, 사실. 각을 분류할 건데 크기에 따라서 분류할 거예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각 들어봤어요? 예각. 예자가 뭐냐면 뾰족하다, 뾰족할 예자예요. 그래서 예각이 사실 예각들 그려보면 좀 둔각 이런 거에 비해서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 자, 90도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요 각. 이 각을 바로 예각이라고 해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 그럼 이번에는 딱 90도가 된다라고 할게. 딱 90도는 무슨 각이라 하지? 아시나요? 딱 90도. 그치, 직각.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더 각이. 90도를 넘어가요. 그러면서 180도보다 작아요. 뭐라고 할까? 중각. 맞아요. 이제 마지막. 우리는 딱 180도까지만 분류하죠. 180도는 뭐라고 할까요? 그치. 평평한 각이다라고 해서 평각이라고 해요.
뭔가 컬러를 안 써서 되게 뭔가 밋밋하네. 조금만 참아, 얘들아. 곧 대유식이야. 교각 볼게요, 교각. 아까 만나다라는 거에서 교점, 교선에서 그 교자 배웠을 거예요. 이 교각이라는 건 뭐냐면 두 직선이 만나서, 근데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크로스를 한다는 거지.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각을 바로 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각은 그냥 끝 귀찮아.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총 4개의 각이 생기는데 그걸 바로 이제 교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 이렇게 총 4개의 각이 생기는데 보이나요? 선생님이 ABCD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각 A랑 각 B, 각 C, 각 D가 모두 교각이 돼요. 일단 이 교각들 중에서 마주보는 각이 있거든? 마주보는 각 혹시 보여요? 안 보여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 누구누구 마주보는지 볼까? A랑 마주보는 각 누구예요? 그렇지. B랑 마주보는 각 B.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각을 뭐라고 하냐면 맞꼭지각이라고 해요. 맞꼭지각. 맞꼭지각은 뜻 안 쓸게요.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걸 이제 맞꼭지각이라고 해요. 여기서 맞꼭지각은 누구와 누구냐면 A와 C 그리고 B와 D 이거를 이제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맞꼭지각을 일단 얘기해줬는데 이걸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각 A랑 각 D랑 더하면 지금 몇 도예요? 180도 되지. 근데 각 A랑 각 B를 더해도 뭐가 돼? 180도 되는 거 보여요? 그렇다면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을까 안 같을까? 이 둘은 크기가 같을까요 안 같을까? 같아야 되지. 그치? 둘이 더해서도 180, 둘이 더해서도 180이니까 같은 걸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여기 BC, DC 더해서 각각 180도예요. 그러면 BC, AB로 해야지. AB, BC 더해서 180도예요. 그러면 여기 A와 C도 크기가 같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 마지막 개념. 맞꼭지각의 성질. 맞꼭지각은 서로 크기가 같아요.
이제 막꼭지각의 성질입니다. 자, 이 막꼭지각 개수 구하는 것도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구해봤으면 좋겠어. 직접. 그래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조금만 기다렸는데 됐어요? 우리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선생님이 막꼭지각 성질, 그러니까 막꼭지각 개수 구하는 공식을 오늘 말해줄지 안 말해줄지 잘 모르겠어. 진도 나가보고. 일단은 17쪽으로 가볼게요. 17쪽. 17쪽에 91번 있어요. 이 91번을 풀 건데요. 자, 어디를 먼저 푸느냐에 따라서 x나 y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요. 연립방정식 아니니까 이거 어디가 몇 도가 되는지 그런 걸 좀 잘 보세요. 이 상황을. 91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딱 보니까 평각을 활용하겠네. 평각 180도를 활용하겠네요. 평각 180도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거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지 한번 찾아봐요. (91번에) 보시면 이 그림에서 y-2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나 y나 일단 구해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평각이긴 한데 얘들아 35도랑 x 더하기 y를 해도 180도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x랑 y 두 개가 얼마인지 나오지만 정확하게 모르죠. 얘네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쪽을 먼저 활용할게요. 이 평각을 먼저 활용할게요. x 더하기 y랑 3x 마이너스 y라는 두 개의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를 이용해 볼게요. 각도 단위 뺄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3x 빼기 y인데 이걸 더하면 180도가 되어야 해. 그럼 여기서 일단 y 어떻게 돼요? y 사라져. 그치. 이제 소거된다라고 하는데 y 사라집니다. 그러면 x 더하기 3x만 나오니까 4x가 되고 이 4x가 180도가 돼요. 즉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몇 도가 될까요? 40. 네, 맞습니다. x는 45도 이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에 각도 단위 붙였어요. 45도라고 해서 나오고 이제 x가 45도인가 아니까 이제 y 값을 구해줄 거야. 이번에는
35랑 x랑 y랑 다 더하면 180도가 된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35도 더하기 x 45였어요. 45도 더하기 y도를 하면 180도가 되네요. 이걸로 이제 y 값을 구해줄 건데요. 35 더하기 45가 얘들아 얼마예요? 80. 이거 80이에요. 그러면 180도 되려면 y는 몇 도가 여야 될까요? 100도. 그치, 100이어야 되죠. 10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x는 45도, y는 100도 이렇게 해서 y-2x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y-2x y는 100도고요. 100이고요. y 값은 x는 45도니까 x 값은 45 곱하기 2를 해서 빼줘야 돼. 45 곱하기 2는 90이니까 100에서 90을 빼면 그게 바로 답이겠지.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값들을 구해주는 게 있고,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이거 막꼭지가 쌍의 개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은요 비례 배분 이용하는 문제 한번 가볼 건데요. 95번 한번 해볼게요. 너네 초등학생 때 비례 배분 혹시 배웠어요? 이 비에 맞게 나눠주는 걸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게요. 김밥 10줄이 있어요. 이 김밥 10줄을 형이랑 동생이 나눠 먹을 건데, 형이 3만큼, 동생이 2만큼, 즉 3대 2의 비로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럼 형이 몇 줄 먹고 동생이 몇 줄 먹는지, 형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형과 동생이 몇 줄을 먹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비례 배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체, 그러니까 형 거 구할 거야. 전체 양을 일단 쓴 다음에 여기다 곱해요. 분수를 곱할 건데요. 몇 분의 몇을 곱하냐면 전체 비의 합이 5죠. 3 더하기 2를 하면 5 중에서 형이 몇만큼 먹는지 확인해서 분자에다가 형의 비를 써줍니다. 5분의 3. 그럼 이걸 계산하면 형이 먹는 김밥의 줄의 수가 나와요. 형은 6줄을 먹을 거고요. 그럼 동생은 4줄을 먹을 텐데 동생도 똑같이 비례 배분하면 10 곱하기 비의 합이 5고 동생의 비가 2니까 5분의 2를 하면 동생은 이렇게 4줄을 먹는다. 이게 비례 배분이었어요. 저것도 지금 비례 배분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x랑 y랑 z라는 이 세 개의 각을 다 합치면 얘들아 평각 180도지. 이 180도를 비례 배분해주면 x, y, z의 크기가 나올 텐데 문제에서는 이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요만큼의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각 x는 180도를 이제 몇 분의 몇으로 해야 되냐면 b를 배분할 때 분모는 전체 b의 합이었어요. 다 합치면 얼마예요? b 다 합치면? 6이죠. 6 중에서 x는 몇을 가져가려면 x의 b2니까 6분의 이만큼을 해주면 각 x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먼저 약분을 할게요. 3분의 1이고요. 다시 약분을 해주면 x가 60도가 나옵니다. 그럼 x는 60도. 만약에 y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180도 곱하기 6분의 1. 만약에 z를 구하고 싶어. 180도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주시고, 자, 이제 각의 크기 구하기 하나는, 자, 여기 유형 8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개념은 적었는데, 여기는 좀 다음 시간에 연습해야 될 것 같아서요. 95번 보이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쉬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